특수 분장을 하고 싶으면 그에 맞게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촬영하는 곳 더 큐브 아카데미라고 나오잖아요. 네. 찾아보면 특수분장 아카데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확히 네. 어떤 곳이고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곳인지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특수분장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교육기관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르치는 특수분장 같은 경우는 저희 기본적인 모토가 현장이랑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그런 모토로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실제로 저 같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던 지금 일하고 계시는 특수분장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영화에서 사용하는 이제 가짜 신체라든가, 이게 이제 저랑 똑같이 생긴 그 얼굴을 이제 복제를 해놓은 건데, 사실 닮았다라고 느끼긴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안경, 이제 머리가 좀 없고 이제 눈썹이 좀 한쪽밖에 박혀 있지 않아서 좀 차이가 있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가까이 있으면 좀 비슷할 겁니다. 제 얼굴을 그대로 복제해서 만든 건데, 실제 영화에서 쓰이는 이런 가짜 이제 시체 같은 거에다 많이 쓰이는 이런 덤이라던가, 아니면 저희 뭐 영화에서 좀비 같은 크리처물에 사용하는 뭐 이런 조형물이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실제 영화 현장에서 사용되는 뭐 영화 분장이라던가 아니면 특수 분장까지 전반적인 부분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네. 이제 예를 들어 내가 특수분장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을 굳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직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찾다가 가장 먼저 찾는 게, 내가 이 직업을 가지고 이력서를 낸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사실 자격증이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특수분장사 관련돼서 자격증을 찾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수분장사를 하려면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 민간 자격증 2급, 1급, A브러쉬, 바디 페인팅 등 다양한 자격증을 따야만 가능하다.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이 더 큐브 아카데미 그 블로그 운영하시잖아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사실 자격증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자격증이 아니어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포스팅을 제가 봤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솔직하게 정말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뭐 저희 이전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학원 업계에 계신 뭐 많은 분들이 특수분장을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그 가이드라인이 좀 명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민간 자격증이나 뭐 에어브러쉬 관련 자격증 같은 경우는 가장 좀 단적인 예를 들면 바디 페인팅 자체를 특수분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잘못 이제 그렇게 좀 접근하시는 몇몇 분들이나 어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기법을 저희가 저희 분야에 맞게 좀 이게 응용하기는 하는데, 그 자격증 과정 하나로만 저희 업계를 진출하기에는 좀 사실상 어렵죠. 그러니까 에어브러쉬를 바디 페인팅에서 사용하는 그 방법이랑 저희 분야에서 저희가 채색을 하는 방법이랑 또 다르기 때문에,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은 그게 좀 필수여서 꼭 해야 된다라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도구를 다룰 때 특수 분장을 하고 싶으면 그에 맞게 배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거에 초점에 맞춰가지고 좀 교육을 최대한 진행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너무 노출되어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의 굉장히 편견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일부에서 언급하시길 예능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특수분장이라고 하면 당연히 의뢰 영화에서만 작업을 할 거다라는 좀 편견 아닌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 혹은 이걸 생각하는 친구들이 특수분장사라고 하면 취업 경로를 굉장히 좁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나, 혹은 연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적다, 혹은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좁은 업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면접이라든지 취업의 경로, 혹은 내가 이 직업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다양성들을 조금 전반적으로 알려주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은 취업의 경로 같은 경우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실제 영화 팀으로 이제 많이들 보내거든요. 근데 뭐 유명한 국내에 이제 촬영하는 여러 특수분장 팀이 있고요. 그 이외에 좀 약간 소규모의 팀도 있고, 뭐 영화사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 그쪽으로 저희도 취업을 보내는데, 굳이 영화 쪽으로만 취업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젠틀몬스터라는 그 선글라스 브랜드를 네. 보면 특정 그 오프라인 샵에 보면 되게 컨셉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다양한 시도들을 맞아요. 하거든요. 그런 조형물 같은 전시물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다이노파크 같은 공룡 이제 전시물을 만든다던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특수분양사들이 많이 도움이 필요를 하거든요. 사실상 저희는 가상의 이미지를 실체화하는 작업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업 경로를 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럼 면접이 존재를 하나요? 예, 면접도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대부분 본인들이 어떤 작업물을 했는지에 대한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일단 1차적으로 서류를 보고 그 이후에 2차로 실제 이제 업계 실제 몸담고 계신 이제 저 같은 이제 뭐 그 사람들이 이제 신입사원들을 면접을 통해서 이 친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싶은지랑 정확히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는지 그 영향을 가장 중요하게 보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취업에 있어서 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은 게 본인 결과물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뽑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처음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 못하겠죠. 물론 저는 그래도 조금보다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먼저 이렇게 대단한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잘해서 여기 있다기보다는 그 친구들보다 먼저 해서 경험이 많았었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하려는 의지랑 그 의지가 대부분 포트폴리오에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보고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많이들 궁금할 것 같은데 근무 환경이라든지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직업을 고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영화 일이다 보면 좀 예전에 이제 좀 힘들게 이제 선배님들이 일하셨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뭐 구전을 통해 가지고 이제 좀 전달이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그냥 일반적인 뭐 중소기업 정도 회사에 그냥 그 초봉으로 일을 시작하신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제 막 흔히들 뭐 라떼나 막 이런 얘기를 말씀들을 하시는데 네. 물론 저도 조금 달랐지만은 그래도 지금 여러 영화 시장 자체가 한참 이제 뭐 넷플릭스나 이런 전체적인 다른 플랫폼들이 좀 사업을 확장하면서 저희 전체 미디어 시장이 좀 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렇게 열악하다기보다는 본인이 이제 회사에 몸담그고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지에 따라서 충분히 승진도 할 수 있고 뭐 자기 실력에 합당한 이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요거는 아까 포트폴리오 얘기가 나와서 잠깐 추가로 드리는 질문인데요. 간혹 이제 예술 쪽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준비를 학원에서 해주게 되는 경우에 간혹 이제 본인의 실력보다는 어느 정도 취업을 위해 맞춤형 준비를 하다 보면 선생님들의 도움 때문에 본인의 실력보다는 실력이 정말 향상이 되면 좋겠지만 정말 그 취업을 위해서 그거에 맞춤형으로 딱 그 맞춤형의 포트폴리오가 제작되는 경우가 조금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요. 혹시 이쪽은 그런 부분은 없나요? 저희가 일단은 그 맞춤형이라는 것 자체를 저희가 포트폴리오에 좀 담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게 저희가 워낙에 작업이 많다 보니까 회사가 더미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렇다고 조형물만 만드는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작업을 저희가 100% 다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이런 기본적인 공정은 본인이 습득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뭐 취업에 맞춰서 내가 이걸 널 해주고 취업을 해야 돼 이게 아니고 저희는 기본적인 공정 과정이랑 그걸 숙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다른 데보다 수업 시간도 길고요. 그리고 다루는 재료도 심지어 위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주고 저희는 다 해주기보다 기본적인 공정 같은 경우는 한번 보여주고 실제 이 친구가 뽑아내고 할 수 있을 때까지 일단 약간 좀 지켜보는 그런 좀 약간 교육이 진행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위험한 공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느 정도 서브를 해주지만 저희한테 배우고 나가서 밖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솔직히 저희의 교육 못하고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친구가 어느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거를 포트폴리오에다가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하지는 않아요. 서포트의 역할만 해주시는 것이 실제로 본인이 다 해야 되는 작업이겠네요. 저희는 그래서 약간 좀 교육 자체를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열의가 있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종종 가다가 있어요. 근데 다 좀 제가 말해주고 싶은 건 생각 이상으로 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만 알아야 된다가 아니라 요 하나를 만드는 과정도 시대가 지나면서 계속 재료도 발전하고 뭐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지만 더 좋은 재료가 있어야 되고 뭐 그 재료를 쓸 때 어떤 게 제한이 되고 그런 걸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심지어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노력이 좀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 질문에서 같이 파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건 사실 유튜브나 이런데 요즘 아무래도 매체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제가 봐도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뭐 찰흙 갖다가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되면 저는 이제 미술 잘 못하기는 하지만 나도 저 정도면 특수분장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은 그저 영상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기본적인 이 작품이나 혹은 이 분장을 하기 위해 얼마나 준비 과정이라든지 혹은 그거를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조심스럽거나 아니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 앞에 준비 과정이 전혀 얘기되어 있지 않고 그저 자극적인 영상들이 굉장히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고 이거 재밌어 보인다. 이거 좀 되게 멋진 직업 같다. 라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를 혼자 연습해도 될까요? 라면서 그 댓글, 그런 영상 밑에 이거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이거 나도 혼자 해볼 수 있겠는데? 라는 댓글들을 굉장히 덜어봤어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학원이니까 그런 걸 혼자 연습하고 와서 그게 습관화되거나 이렇게 한 친구들도 덜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아무래도 학생분들을 많이 가르쳐 보셨을 테니까 그런 친구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습관,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튜브가 참 좋은 파급력을 가진 좋은 이제 선순환을 하는 그런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저희 분야 같은 경우 이것도 살짝 민감한 부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심도 있게 연습을 해야 되고 더 어려운 기술들이 많은데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쪽 특수분장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찾다 보면은 그 유튜브에서 보여지는 게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안 좋은 고정관념을 갖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행히 정말 가르친 학생 중에서 난 이것만 배워서 현장에 가고 싶다라든가 아니 뭐 난 더미만 배운 이런 것만 만들고 싶어요. 요거 하나만 만들고 전 현장에 갈 거예요 라고 하시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이외에도 뭐 소품이나 조형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실제 조회수가 그렇게 정말 높은 영상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나가는 영상들이더라도 정말 잘 나온 영상들을 보면서 보는 눈을 높여야 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영상 중에서 분명히 실제 이 분야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준비하신 특수분장사가 아니더라도 이 분야를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진행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 지금 올라온 영상이 최신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상 안에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의 날짜만 봐도 지금 유튜브에 10년 전 영상들 실제 해외 유명 특수분장사들이 자기 작업 과정을 그냥 카메라로 막 찍고 그냥 올려놓은 영상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런 영상들만 봐도 충분히 본인이 좀 더 공부만 한다면 어떤 공정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대외적으로 너무 노출되어 있는 것만 봐서는 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좀 보는 눈을 전체적으로 키웠으면 좋겠어요. 2020년 작년에 저는 이렇게 특수분장 대회가 있는 줄 몰랐는데 여기 소속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입상을 하셨더라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이 학원에서 아카데미 출신 친구들이 또 현장에 나가서 또 실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활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특수분장사 관련된 이런 취업 공고 사이트나 이런 데서 체크를 하면 약간 댓글들이나 이런 게 취업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카데미에 여기에서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꾸준하게 나름 필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무래도 여기가 지금 저희가 서울이잖아요. 네, 그렇죠. 여기 올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부모님의 반대 뭐 이런 친구들도 되게 많이 존재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아카데미에 와서 배울 수 없는 친구들이라면 그 친구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직접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소양을 쌓는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저희 분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그 친구가 영화를 좋아하면 영화 중에서도 국내 여러 영화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순전히 그냥 상처만 만들고 뭐 시체만 만드는 게 특수분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소품이나 뭐 해외 영화들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뭐 크리처, 괴물 같은 것도 나오고 그 작품이나 영화를 보면서 계속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얘는 어떻게 만들었을까? 나도 한번 만들어 볼까? 할 때 그런 걸 찾아보고.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재료의 사용이라든가 그 공정에 관해서는 당연히 모르겠죠. 당연히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만약에 이쪽을 뭐 지방에서 좀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보는 눈을 높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뭐 아주 기억에 남는 영화라고 하면 이제 뭐 에일리언이라던가 뭐 프레데터 이런 영화를 보고 자란 이제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막 약간 좀 호황된 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좀 더 진지하게 좀 받아들이는 자세가 좀 빨리 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철이 좀 빨리 들어서 계속 이제 같은 영화도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게 어떻게 적용됐을까 생각을 하고 이런 사고하는 방식을 키우는 게 가장 우선일 것 같아요. 뭐 어디 가서 뭐 미술을 배워서 뭘 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물론 전반적으로 저희 학원이라든가 그 주위에 특수분장을 교육할 수 있는 곳이 없으면 부분적으로라도 본인이 좀 습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를 만들 때 아 내가 저걸 그럼 조각을 해야 되는 건 어느 정도 인지가 되네. 그럼 내가 조각을 해야 될 때 미용학원에 가서 조각하는 법을 배워야겠다. 내지는 뭐 어디 미술학원에서 채색을 할 때 이 색을 이렇게 쓰는 법을 배워야겠다.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라도 본인이 연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저희가 2부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어느 업계를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동일한 얘기일 것 같아요. 직업을 접근을 할 때 그저 보여지는 모습들 혹은 매체를 통해서 가장 멋있거나 가장 이슈화될 수 있는 부분들만 보여지다 보니 네.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잘 모르고 접근하는 친구들도 많고 혹은 그저 호기심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그저 단순히 일단 너무 좋아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업에 계시면서 앞으로 이제 전망성도 실제로 느껴지시잖아요. 현업에 계시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느껴지시는 것들을 가지고 이 직업을 선택할 친구들 혹은 그 고민의 기로에 있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흔히들 제가 처음에 특수분장을 시작할 때도 그랬고요. 컴퓨터 그래픽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십니다. CG가 발전하면서 특수분장이 하는 일이 없어질 거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 생각은 아직까지는 흔히 영화들을 봐도 뭐 얼마 전에 뭐 어벤져스나 이런 거 영화가 좀 대대적으로 흥행을 했는데 그 안에 영화에만 봐도 가상에 제작된 캐릭터랑 실제 특수분장을 거쳐서 나온 캐릭터에 대한 시각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저희도 이쪽 분야가 워낙에 좀 특이하다 보니까 저희 작업물에 컴퓨터 그래픽이 당연히 더 씌워지고 이제 협업으로 이루어지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작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그 이미지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CG로 진행되는 게 가장 이제 지금으로서도 가장 좋은 퀄리티를 자랑을 하고 그 이외에 100% CG는 아직까지는 뭐 상업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어차피 제 입장이지만 아직까지는 100% 정말 실사화 같은 거를 구현하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뭐 3D 영화들만 봐도 물론 간혹 정말 잘 만든 영상들도 요즘 이제 간혹가다 보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 특수분장사들을 거쳐서 좀 디테일한 작업을 만드는 게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흔히 그 VFX라고 이제 뭐 특수 효과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참여를 해야지만 좀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적인 예로 저 시작할 때도 특수분장사 이제 곧 10년 안에 없어진다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배우고 나서부터 어차피 10년이 지금 흘러 있고 저보다 더 10년 선배신 그 선배님이 배우실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히 전망이 있고 되게 매력적인 일이라고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제가 들으면서도 너무너무 매력있다라고 느껴질 만큼
느껴져요. 그리고 직업을 정말 사랑하신다? 네, 정말 직업을 사랑하신다라는 게 느껴질 만큼 그게 확 와닿아서, 네, 저도 인터뷰를 들으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양성하고 계신 학생분들하고 앞으로 이 영화 산업, 특히나 이 특수분장 산업에서 네, 앞으로 또 많은 학생분들 양성하시면서 선생님으로서 또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3부, 마지막 3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